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약속받은 시간은 한 사람당 10분 정도씩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식사도 안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배고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당 5분 정도 좀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하고 혹시나 질의응답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아무튼 빨리 끝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면 저는 이제 2021학년도 경기도로 임용 시험을 응시를 했었던 홍슬기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그 초수생 분들 어느 정도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혹시 이번에 처음 시험 응시할 계획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초수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초수 합격의 비중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간단하게 제 자랑을 해보자면 전 초수 합격이었는데 1차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한 자릿수대로 등수로 합격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또 들으셨겠지만 초수일 때는 이제 1차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무래도 2차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 1차 공부법에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예요. 제가 할 얘기는 막 그렇게 막 정말 비범하고 와, 이 사람 공부법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를 옆에 끼고 살자라는 거랑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은 내 뇌 백그라운드에서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끼고 살자라는 거는요, 저희 학원 커리큘럼에도 5, 6월쯤 되면은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초수분들은 나는 이제 지금 물론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도 문제를 풀어보지만 기출문제는 뭔가 내가 아직 그런 풀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멀리 하지 마시고 지금 개념 강의 이제 3, 4월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옆에 끼고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보통 한 타임에 50분 정도 되기도 하고 길면은 또 막 1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실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하시더라도 조금 이제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강의 듣기 전날에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됐었는지를 먼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 오기 전에 약간 일종의 예습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기출이 됐구나라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그럼 내가 강의 들을 때 이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들어야지 라는 우선순위를 좀 세우셔서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강의는 좀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옆에 체크도 해놓고 우선순위를 나뉘어서 이렇게 들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출이 한 번도 안 됐다고 해서 이건 아예 듣지 말라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요즘 또 기출 경향을 저도 들어보니까 한 번도 기출이 안 됐던 게 또 새롭게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기출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로 기출이 먼저 된 거를 살펴보고 또 선생님들이 찝어주시는 것까지 내가 소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있어 보이게 했던 내 뇌 백그라운드에서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생활 자체가 공부가 되게 하자 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수 합격이라는 저도 굉장히 간절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좀 공부할 때 내 뇌가 다시 재가동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도 껐다가 다시 부팅해서 돌아가게 하려면 되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공부 머리하는 뇌도 막 저희 교육학에서 보면은 막 정보 인출 하면서 막 컴퓨터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쉬는 시간 5분 주어지거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갈 때 이동하는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집이랑 학원이랑 한 1시간 정도 왕복 2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하고 모으면 알찬 자투리 시간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복습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스터디 선생님이 같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우리 방금 배웠던 거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집에 갈 때도 복습을 했는데 처음에 약간 이제 복습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생각나는 걸 다 말해봐 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약간 백지인출하듯이. 근데 점점 공부하는 양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성향의 차이지만 백지인출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약간 세모였거든요. 왜냐면 저희 시험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너 아는 거 다 써봐 이렇게 한 대학교 시험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지문을 보고 작성 조건에 맞게만 하면 되니까 제가 인출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인출을 해야겠다라는 게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보를 많이 얻는 그 북소년 카페 있잖아요. 그 북소년 카페 가보면 이렇게 합격자분들이 좀 인출을 잘 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인출을 할 때 그냥 너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다원주의의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를 말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도 말하기도 편하고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도 그러고 이제 복습은 독서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시간에 하자. 왜냐면 내가 독서실에 앉아서 할 공부가 얼마나 많은데 또 복습에 시간 내서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튼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 내가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 바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쉬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잠잘 때 쉬자. 약간 그런 말 같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초반부잖아요. 저희 임용시험 준비하는 이때 여러분들만의 그 좀 공부법을 확실하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니 공부법 제가 확실하게 알면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듣고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공부법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임용시험에 관련된 유튜브 아니어도 그냥 이제 유튜브 보면 정말 대단한 다른 분야에서 빠르게 초수 합격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거를 내가 듣고 이제 나는 임용시험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연구를 했었고 그렇게 나만의 좀 뭔가 그 공부 방법이 있다 보면 내가 이렇게 임용시험이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큰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좀 어떤 멘탈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공부 방법이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횡설수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니요.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학년도 경기도에 최종 합격한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초수 때 이제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이라는 패배를 안고 다시 재수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합격할 때에는 총 3등으로 경기도에서 3등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믿을 만한 정보를 이렇게 드리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회독하기입니다. 제가 1차 때, 초수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진짜 책 이 두꺼운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을 정말 여러 번 돌렸어요.
막 10번? 막 이렇게 10번, 15번? 그래서 이렇게 돌렸었는데 초수 때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재수생 분들도 많으신데 초수 때뿐만 아니라 재수 때도 너 이거 작년에 썼던 책이야? 라고 들을 만큼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약하는 것보다는 이 많은 내용이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 요약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회독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수생 분들은 이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수 때에는 내가 이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후반부에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재수생 분들은 지금 보기에 약간 지루한 면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저는 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더 알고 싶었는데 그때 초수생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면서 그 깊이를 더하는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책에 더불어서 교과서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기출문제랑 다 보면은 이제 교과서의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정말 충실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수생 때에는 솔직히 제가 민폐가 될 것 같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스터디냐라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 없이 1년 동안 지냈고 또 학원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그냥 집에 가면서 오늘 뭐뭐 배웠는데 야 뭐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간단한 그런 스터디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재수 때에는 나 무조건 스터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회독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랑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또는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우리 한 5문제만 가지고 와보자 해가지고 단답형이나 서술형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서 그런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은 책을 계속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루하잖아요. 근데 친구랑 같이 하면 예시도 들고 하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챙기기예요. 제가 초수 때에는 나 무조건 1년 안에 끝내야 돼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까 제 마음을 좀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또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라서 그냥 막 맹땅에 헤딩하듯이 했는데 후반부로 가니까 많이 체력이 딸리고 또 제가 그 허리 인대도 나가고 이래서 공부를 못하는 기간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수 때에는 시간 있을 때 지금 초반에 좀 운동을 해놓자 해서 PT도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운동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너무 책만 보지 마시고 친구랑 간단하게 같이 저녁 먹을래? 이렇게 해서 저녁 먹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수 때 막 생각 없이 막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가 끝나는데 너무 해방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방감을 즐겼었는데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저희가 1차만 합격하려고 이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까지도 긴장감 늦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차 발표 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겠지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내가 교육적인 시사를 조금 알아두면 좋고 이거는 좀 그렇고 1차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 다시 2차 준비한다, 나 합격해야 돼 라는 마인드로 다시 돌아오셔서 빡세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역시 경기도 합격자 입니다.
우선 저도 재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에서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아까 합격자 선생님들과 같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까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혼자 열심히 해야 되는 시험이라서 지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스터디하고 위로도 받고 고민도 나누면서 같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직강으로 들어오신 순간 그런 메리트는 챙겨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좀 마음을 터놓고 옆에 선생님이랑 인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같이 고민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초수에서는 1차 합격을 불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코로나에서 제가 밖을 못 나가고 집에서 혼자 했었는데 제 성격상 사람들과 만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를 할 때는 6개월 기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하면서 다시 내가 왜 이 교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근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못 본다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조건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리마인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간제 경험도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약간 2차에서 뒤집었어요. 그 2차에서 수업 실현을 만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또 그래서 기간제 경험이 역시 또 이렇게 좋은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이 힘들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국엔 하루하루 하는 모든 경험들이 1차에서든 2차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도 다 좋은 경험으로 발현될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느끼는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 혹은 이 좌절감이 내가 뭐 나중에 아이들의 상담을 해줄 때 혹은 내가 2차를 준비할 때 다 좋게 면접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짜사이고요. 예, 제가 짜사이가 이름이 짜사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되게 이야기를 들으시기보다는 약간 격가지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 소개를 짜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방 사람인데 최대한 사투리를 안 쓰고 표준어로 저도 나중에 혹시 어디 지역인지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사투리를 안 쓰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립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나 사립 안 가. 뭔 사립에다 공립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 2년 동안 노량진에서 여기 직강 수업을 들을 때 저는 공립에만 최선을 목표로 하고 사립을 크게 사실 목적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립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랑 그리고 자만심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4년 동안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나는 교사가 정말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월 28일까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작성을 하고 3월 1일에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노량진에 와서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시작할 때 좀 약간 자만심이 어떤 거였냐면 나는 그래도 교육과정 좀 알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해봤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수 입장에서 학원에서 알려주는 것 또는 스터디에서 정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암기를 골라서 암기를 했어요. 그냥 이거는 초수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암기를 하는 것도 저는 얼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출에 대한 분석이 사실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중을 해서 제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재작년 시험에서는 사립학교 위탁의 점수를 합격할 정도의 커트라인으로 사립학교 위탁 시험을 치게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에서 떨어지고 다시 2년째
노량진에 와서 여기 직강 수업을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직강 수업을 들을 때 또 제가 자만심을 또 했어요. 버릇을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 교재를 그 전 해에 예를 들어 지금 정인홍 선생님 수업을 하시면 정인홍 선생님 여기에 칠판에 막 사례들 막 적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시 새로운 교재에 적기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 해에 있었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교재 안에는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뭐 어떤 개그라든지 그렇게 하는 내용들까지도 다 적혀 있다 보니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정인홍 선생님 예를 들면 수업이 그렇게 크게 다르시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년간 같은 방향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개그도 비슷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김쌤, 박쌤 뭐 이제 뭐 김쌤한테 반지를 하나 줬다가 네. 반지를 줬다가 이거 농담인데요 했는데 김쌤이 진짜인지 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셔. 혹시 정인홍 선생님 보고 계실까요? 네. 퇴근하셨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개그까지도 사실 저는 수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까지도 전부 저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자만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 시험에 대해서 학원에서 그 커리큘럼을 정말 잘 짜놔서 거기 내용을 따라가시면 충실한데 그 모의고사 답을 작성을 할 때 정말 실전처럼 매 순간이 실전처럼 좀 연습을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매 순간을 실전처럼 하지는 않았고요.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정해서 한 것은 한 8번 중에서 2번에서 3번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죠. 작년 시험장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답안지를 작성을 다 했습니다. 작성을 다 했는데 1점짜리 한 문제를 제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작성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1점은 나는 1점이 정말 소중하고 그 시험지에도 나는 1점에 해당되는 것을 잘 적었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삽입부 있잖아요. 그 삽입부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넣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한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조사 있잖아요. 그 조사가 들어갈 정도의 삽입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 한 문장을 다 적었습니다. 얼마나 작게 적었겠어요, 그죠? 네, 정말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글씨하고 쓰고 나니까 저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독관님한테 손을 들고 이거 제대로 될까요? 라고 하니까 감독관님 뭘 하시겠어요? 정말 원론적인 답 하시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 답안지를 바꾸고 말고 할 건지는 수험생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저한테 이제 왔을 때 저는 1점이라도 더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답안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안지 교체를 할 때 15분에서 이제 한 14분 정도가 되는데 하나도 이름도 안 적혀 있는 백지의 시험지를 받았어요.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 이름도 정말 제대로 안 써졌고요. 그 전에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들 저 예쁘게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글자도 정말 예쁘게 적었거든요. 궁서체로 적었어요. 진짜 궁서체로 정말 예쁘게 띄어쓰기까지 꼼꼼하게 다 적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15분 남았을 때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로 쓰여지지가 않고 두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한 문제 반을 마지막에 결국 못 적었어요. 그렇게 못 적고 그때 딱 시험장에서 종이 울리고 볼펜 내려둘 때 양옆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쟤 적나 못 적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장에서 나왔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같이 스터디를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제가 한 것이고 제 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선의 두 가지가 제가 좀 잘못한 거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잘한 게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날 이제 저녁에 그날 이제 시험을 치고 바로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만 친한 친구랑 전화하면서 그냥 욕을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욕을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사립학교 모집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정리하니까 한 10개 학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일정들을 최대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빈칸을 문제를
내고 남들 다 맞추는 문제, 왜 이용재 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험은 남들 다 적는 시험만 맞추면 합격하는 건데, 저는 그 남들 다 적는 문제 한 문제 반을 못 적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립학교 전형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1차 시험 원서 1차 시험이 있기 한 2주 전쯤에 제가 사립학교 원서를 그냥 두 곳을 낸 곳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이게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까지는 아니고요. 임용시험이 있기 전에 그 사립학교 원서 접수와 임용시험이 치르고 나서 사립학교의 원서 접수가 경쟁률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들 공립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사립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데, 임용시험을 치고 나서, 이게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립에도 원서를 많이 넣어서 그 시험이 치고 후반부로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본, 그냥 공문으로 찾아본 경쟁률이 40대 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사립학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합격한 학교의 경쟁률은 9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그 시험 있기 전과 후가 좀 다르니까 미리 여러분 약간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보험이 여러분들 사립 가셔야죠. 아니요. 여러분 다 공립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에 한번 아까 선생님들 뭐 공부할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뭐 그렇다라고 할 때 자기소개서를 한 번쯤은 하나 정도는 써놓아 두시면 어떨까? 또는 포트폴리오를 한 번쯤 작성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도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준비가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 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원서를 못 낼 때 다행히 원서를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사립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에 제가 올라와서 그 사립학교는 그 수업 시연이 공립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은 제 혼자 그냥 스터디실을 빌려가지고 한 8시간, 하루에 8시간 정도 계속해서 수업 시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사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내정자, 뭐 이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내정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말로 뭐 이사장이라든지 그런 분의 아들이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내정자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 조금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기간제를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꺾고 올라가실 수 있는 방법은 지필 1차 시험이든 또는 수업 시연에서 반드시 1등 또는 2등을 해야지 그분들과 저는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시험에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2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수업 시연을 연습해서, 얼마 전에 저도 회의에 갔을 때 제가 수업 시연에서 1등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사립학교 합격을 하고 제가 합격 수기를 북소년의 카페에다 올렸었거든요. 질문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한 200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제가 댓글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 면접 네, 관심을 좀 받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면접 질문 응답을 제가 그 2년 동안 그 정리를 했던 것을 비밀번호를 걸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200분 중에 한 100분 정도는 100분 정도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분 정도가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질문을 주셨고, 그런데 그 한 50분 정도는 첫 번째 문장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막막해요. 그리고 저는 사립 원서를 전향 지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20분 정도가 그냥 댓글에 대놓고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 좀 보내주세요 하고 메일 주소 밑에 딱 그냥 적으시는 분들도 한 2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 세봤거든요. 네. 23분 정도 계시는데 솔직히 그분들에게 좀 드리기는 좀 꺼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다 공립을 가실 겁니다. 그쵸? 다 공립 원하는 학교에 가실 건데, 사람 일이란 게 아까 앞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듯이 인사와 관련된 것은 내 이름에 도장이 꽝 찍히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혹여나 나중에
내가 사립에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쯤 많이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웅재 선생님께 제 자기소개서 저는 최종적으로 2년 동안 최종에 4번 서류를 냈고 4번 다 최종까지 갔고요. 2군데 최종 합격과 두 군데 최종을 합격을 하니까 한 군데를 포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 또 최종 면접을 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제가 이미 합격을 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소개서가 못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어쨌든 다 갔으니까요. 그 자료를 이웅재 선생님께 드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때 만약에 조금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생각이 난다면 이웅재 선생님께 그때 연락을 드려가지고 3월 달에 앞에 나와서 껄쩍껄쩍 대던 남자애 걔가 혹시 자료 주고 간 거 있지 않냐라고 하시면 이웅재 선생님께서 뭐 조교분을 통해서든 자료를 드릴 겁니다. 제 이름은 다 빼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호도 드릴까 생각해봤는데 굳이 문자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재수없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자료는 이웅재 선생님께 제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4개 학교가 다 달랐거든요. 묻는 질문도 달랐고 다 달랐습니다. 그거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공립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교에 합격을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3분 혹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3분이 성적도 사실 되게 좋고요. 네, 차마 등수를 저도 알기는 하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쉽게 뵐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와주세요. 네, 이쪽을 쉽게 사실 볼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맞나요? 네. 그러면 한 분당 한 문제,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손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차 준비할 때는 저는 스터디 할 때 문제 낼 때 참고해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원을 뭐 정치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에도 다 정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많이 출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도 공부도 하고 또 스터디 원이랑 같이 하면서 그거 알려주면서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교생실이라든지 기간제 선생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기에 공부법은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저도 기간제를 했었고 선생님도 기간제를 하셔서 이렇게 2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수 때 불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에서 떨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사실 교생 때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때는 기간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 강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학원을 원래는 저는 나왔는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오프라인이 가능한 걸로 이제 신청을 해서 들으면서 수강을 했었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온라인으로 듣고 그다음에 그 주 마지막에 토요일에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그 주에 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복습하는 인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만약에 지금 1, 2월인데 경제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1, 2월에는 기출 경제 스터디 이런 거를 해서 저는 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재수생이니까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서 그때 그런 스터디도 많이 하고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스터디를 했는데요. 3월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에 계시는 기간제 선생님들 모집을 북소년에서 봐서 그 선생님들이랑 저 퇴근하고 나서 한 3분이었죠. 3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스터디룸에서 공부하고.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같이 현직에 어쨌든 기간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애완도 나누고, 어려운 부분 채우고, 공부 시간도 딱 맞고 해서 같이 하고, 전 6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1년 동안 차 준비는
네. 2차는 저는 아니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지금씩 2차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1차만 엄청 열심히 했고 저는 12월부터 바로 1차 했던 쌤들이랑 바로 2차 준비를 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1차 발표가 난 뒤에 여기는 소영쌤이랑 같이 2차 준비를 했는데 저는 스터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저희가 2차 스터디 같이 준비했던 분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터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서로 되게 면밀하게 봐주고 또 합격자분들이 많이 봐주셨거든요. 저희 실현하는 스터디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2차 준비할 때 주변에 정말 많은 인맥 동원하셔서 한번 수업 봐달라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스터디원들끼리 하면 편해져서 이게 뭐 잘 피드백이 안 나오는데 낯선 이렇게 합격자분들, 뭐 선배분들, 후배분들이랑 받아보면은 나날이 정말 실력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스터디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2차 떨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차 너무 불안하시다 하시면 제가 제 번호 끝나고 제 번호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수업 들으신 날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